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성공 투자 파트너, 주식을 알려주는 여러분의 소중한 파트너, 송범선 대표,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바로 2월 9일, 10일은 바로, 제가 그 방송, 인터넷 무료 방송을 합니다. 인터넷 무료 방송 하니까, 인터넷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가치주, 성장주 기술적 분석 비교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초 원리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치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주식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가치. 주식을 우리가 손을 딱 대기 시작할 때 이 주식이라는 것이 도박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려서 이제 시작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치 투자를 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거의 다 실망을 하죠. 왜냐, 주가가 내 마음대로 기업의 가치만큼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의 문제가 바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 가치주는 바로 이 실적에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런 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가치주라는 것은 이제 바로 대가들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라고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 가치주 투자를 했던 분들이에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또 존 템플턴, 또 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가치주는 아니고, 한국의 펀드 매니저로 말씀드리면은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좀 유명한 투자자들 말씀드리면 뭐 주식 농부 박용님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슈퍼개미들 뭐 손명아 씨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그분들이 했던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써서 그분들이 정말 그 큰 손들이죠. 한국의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냐라는 것을 봤는데요. 다들 가치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세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단타를 치기도 힘들고, 거래량이 정말 많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순간에 막 들어가서 단타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크기 때문에 뭐 수백억씩, 뭐 수천억씩 움직인다 한다면은 정말 거래량이 많고, 뭐 거래량이 많다고 해봤자 뭐 1,000만 주 넘어가는 거죠. 거래 대금도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 1,000만 주가 넘어가면 거래량이 많다는데, 1,000만 주가 넘어가는 게 하루에 뭐 10개에서 20개, 많으면 20개, 25개도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거래해도 단타는 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가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단타 위주로 가치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가치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PER과 PBR이 낮은 이런 저평가된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과 린치는 10년 연속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유일한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S&P 500 지수 대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또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들을 보시면은 다 가치주 투자자들이죠.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도, 현명한 투자자를 썼던 벤저민 그레이엄도 오래 살았고, 뭐 그밖에 워렌 버핏도 지금 뭐 90 가까이 돼가는데 굉장히 정말 젊지는 않지만 아무튼 왕성한 이런 기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가치 투자자들, 많이 한 80살, 90살 넘게 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을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면은, 가치 투자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놓고 돈을 그냥 넣어놓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팔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은 오래 산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정설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정말 시장에서 지금 가치 투자를 맹신하고 가치 투자를 기법을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로 막 80대 후반이나 90살까지는 다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저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투자도 있어요. 성장주. 그래서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윌리엄 오닐이 있어요. 윌리엄 오닐. 예전에 그러면 윌리엄 오닐인데 예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제시 리버모 있잖아요. 그 대공황 시절에 큰 수익 막 공매도를 치고 그리고 뭐 환율, 환투기 등등 뭐 선물 투자 이런 것들 상품 선물로 큰 수익을 얻었던 제시 리버모. 제시 리버모는 그런 제시 리버모는 신고가주 투자 기법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남긴 투자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윌리엄 오닐이 바로 제시 리버모의 투자 기법을 좀 본받았다. 제시 리버모가 더 옛날 사람이에요. 더 옛날 사람이고 윌리엄 오닐은 비교적 최근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성장주 투자를 했다. 성장주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장성 있는 거. 근데 PER, PBR은 높아요. PER, PBR은 높다라고 했을 때 PER, PBR은 높은데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성장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의 주봉을 보시면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데 이 네이버라는 종목이 지금도 고평가돼 있거든요. 지금도 PBR이 10이에요. 그리고 PER이 49인데 전형적인 고평가 종목입니다. 항상 고평가돼서 2002년도부터 항상 고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고평가 상태를 계속해 유지하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것도 지금 전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고평가돼 있지만 PBR이 10이지만 계속해서 성장주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수많은 제약주들 있죠. 제약주들은 다 성장주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전에 미국의 필립 피셔가 있죠. 피셔가 있는데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자신의 스승으로 벤저민 그레엄 말고 또 다른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사람인데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성장주에 투자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버핏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치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성장주 나중에는 이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핏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주서한 그 주주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주주들한테 편지를 매번 보냅니다. 버핏이. 근데 거기다가 뭐라 썼으면 직접 쓴 거예요. 다른 책에 인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말인데 버핏이 위대한 기업이 있고 성장성이 아주 좋은 기업이 그냥 조금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것과 아주 실적이 보잘것없는 기업인데 정말 싼 기업이 있어요. 정말 싼 기업이 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실적은 보잘것없지만 정말 싸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과 실적은 정말 좋은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적당히 조정을 받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은 정말 실적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합리적인 기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렇다고 본다면은 워렌 버핏은 성장가치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투자의 달인이라고 버핏을 많이 그러는데 성장성을 많이 필립 피셔에 의해서 본받았다. 라는 거 이런 점들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치주에 가까워요. 삼성전자는 가치주에 가깝고 또 뭐가 있습니까? 메디톡스 한번 볼까요? 메디톡스 이런 종목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형적인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PBR이 무려 19에 달해요.
PBR 19입니다. 와, 굉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형적인 고평가주인데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죠. 아, 굉장히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제약주가 전반적인 조정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된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메디톡스, 제약주로서 굉장한 강력한 추세,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또 그만큼 성장주로서의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성장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모든 것을 성장주든 가치주든 분석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투자자로서는 제시 리버모어가 있는데요. 그는 뭐 차트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추세를 추종해서 큰 수익을 남겼던 그런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시 리버모어도 기업의 성장성을 봤어요. 성장이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을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해서 시장의 그 업황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를 포착해서 거기서 이제 추세를 본 거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하락 추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에만 바로 들어갔다. 이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각 분야로 다양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정답이다. 사실 딱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뭐 버핏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실적은 안 좋은데 정말 가격이 막 대폭 하락해가지고 정말 싼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으면 담배꽁초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담배꽁초 기업 무슨 의미일까요? 담배꽁초라는 것은 이제 일단 흡연자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흡연자들은 이 담배가 땡길 거예요. 담배가 땡기는데 담배가 없어. 만약에 나한테 담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담배가 없어요. 근데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있으면 만약에 진짜 담배가 급하다 싶으면 이 담배꽁초를 주술 수도 있어요. 담배꽁초를 주워서 담배 한 모금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담배꽁초는 얼마입니까? 공짜죠, 공짜. 정말 싼 값에 공짜로 했지만 담배를 한 모금 피임으로 인해서 그 흡연자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버핏이 정말 기업이 실적을 안 좋지만 싼 기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담배꽁초 투자 기법이다라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를 주워서 한 모금 피면 정말 싼 가격이지만 그것이 몸에 좋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그것을 버핏이 말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버크셔 해더웨이 정말 그 섬유 업종으로서 안 좋아지는 산업이었고 실적도 많이 안 좋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싼 가격에. 근데 결국은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 섬유 방직 업종으로서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투자회사로 전환해서 지금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직회사, 섬유회사로서는 돈을 남긴 게 없다. 결국은 근데 그 버크셔 해더웨이를 투자하기 전에도 버핏이 이제 다른 담배꽁초 기업들을 투자를 했어요. 그 정말 기업이 싸면서 실적을 안 좋은데 싼 기업들 투자했는데 다시 이렇게 이 정도에 투자를 하니까 반등 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가지고 팔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이거 할만하네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하다가 계속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물렸습니다. 버핏이 물려가지고 여기서 올라갈 때 딱 잡았어야 되는데 버크셔 해더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기 잡았는데 계속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대주주가 됐어요. 대주주가 돼가지고 기업을 인수합병해가지고 대주주가 돼서 경영진이 됐죠. 경영진이 됐는데 섬유 방직업 쪽, 그 섬유 업종은 이거 다 폐쇄시키고 공장도 폐쇄시키고 그냥 투자회사로 전환하자 이름만 살려서 그래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지금 이만큼 키워놨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담배꽁초 기업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 중에서 가치주를 선택하는 것.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다. 이거 결국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주 중에서도 뭐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을 기술적 분석을 보고 들어가자. 다 짬뽕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